장관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하고 공공 녹색시장 확대 방안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공 녹색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지난 11월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세 배출량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 공표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녹색 R&D 투자를 확대해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녹색 기술 제품의 시장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민간 부문에서 R&D 투자 요인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서 녹색 기술 제품에 대해 초기 시장을 형성해주고 이를 통해서 관련 업계의 기술 개발과 녹색 기술 강국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 녹색 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녹색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면 민간의 R&D 투자가 유도되고 민간 부문에서 신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채택, 확산이 되면은 가격, 품질 경쟁력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민간 부문의 시장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D 조명 기구의 경우도 2009년부터 정부가 구매를 확대해온 결과 불과 1년 사이에 가격이 15% 정도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녹색 제품 구매액은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현재 3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조달청의 구매 통계를 보더라도 녹색 제품 구매 비중이 전체 물품 구매액의 1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녹색 관련 인증 제품 수가 워낙 적고 아직까지는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구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구매 품목도 친환경 상품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직결되는 제품들은 아직 구매 비중이 1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의 녹색시장이 확대되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로 개별 법률별로 친환경 제품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녹색 기술 인증 등 여러 가지 인증이 있고 또 정부 우선 구매를 규정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구매 절차나 기준 등이 미흡해서 일선 기관에서 실제 구매로 연결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둘째로 녹색 분야는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구매 규격을 정하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퇴출되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구매 등급이나 규격에 맞는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공공 녹색 시장 확대 방안에서는 녹색 성장 정책과 공공구매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구매 요령 및 기준을 통합하고 정부 구매 규격과 녹색 기술 시장 수준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녹색 기술 제품 최소 구매 기준 사전 예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구매 현장과 중앙정부 정책 간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현장 애로사항의 정책 건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로 공공 녹색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녹색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색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 완화,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건물의 녹색 설계 시공 확산,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녹색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녹색 기술 인증 제품에 대해서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계약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 장기 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인증, 녹색 기술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등에 대해서는 낙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금 가점 총 3점 중에서 1.5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녹색 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해서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녹색 기술 인증 제품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 보증금을 감면하고 녹색 인증 기업에게는 의무 선급 지급률을 상향 조정해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의무 선급 지급률이 그 계약 금액의 30 내지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0 내지 60%로 10%포인트 정도를 높여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소 녹색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소위 말하는 적색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조달 최소 녹색 구매 기준 적용 대상 제품 수를 현재는 17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녹색 제품의 공공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선 집행기관에서 녹색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 구매 기준과 절차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싱글 인도 구축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에서 각종 인증 제도와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일선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스펙, 규격이 없으면은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그 회계 예규에 녹색 기술 규격 작성 요령을 신규로 도입하고 녹색 제품 구매 요령에 관한 조달청 고시도 신규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 녹색 구매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서 각 수요 기관이 녹색 구매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녹색 구매 통계 체계를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조달청 안에 녹색 품질 평가관을 설치해서 녹색 제품과 일반 제품을 쉽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장에도 탄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설계, 시공 등 공공건물 분야에 있어서도 녹색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성 평가 가능한 빔이라는 그 선진 설계 기법을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적용 평가해 본 후에 2012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조달청 맞춤 서비스 건축 공사에 대해 빔 설계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 정도의 공사비 절감은 물론 녹색 설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친환경 건물 인증 등의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를 입찰 자격 평가 시 우대해서 녹색 건물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존의 그 노후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략형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곤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에스코 사업의 예비조사,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전략 설계 및 녹색 건설 자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녹색 건설 자재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를 유도해서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의 방안을 추진할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스템이 녹색 조달 체계로 본격 개편되면 현재 3조 원 수준의 녹색 공공시장 규모가 2013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 정책 분야에서는 재정, 세제 지원 등을 통한 녹색 기술 개발 정책과 공공부문의 수요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 작동해서 녹색 성장 정책의 시너지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된 녹색 인증 제도를 공공구매 정책이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에 따라서 손에 잡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앞으로는 조달청이 현장에서 구매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견한 애로사항이나 정보를 중앙정부에 즉시 건의해서 녹색 성장 정책이 시장과 호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정 부문에서도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효율 1등급 또 친환경 건물 인증 등이 공공 건물에 확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녹색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 구매를 통해 녹색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녹색 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이 완화되고 녹색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예산 규모가 큰 공공 건물의 녹색 설계 강화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제품이나 자재,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상용 제품은 수출 기반이 확대되고 신재생 에너지 등 신개발 분야는 미래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공부문이 녹색 정책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선도함에 따라서 국가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공공수요 정책 차원에서 녹색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정책은 대통령께서 지난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밝히신 미 퍼스트 정신을 구체화시키는 징표로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개발 주자로서의 이익을 향후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입니다.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게 상당히 생소한 분야라서요. 또 저희가 조달청에서 가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몇 가지 포인트가 이 정부에서 녹색 성장 정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조달 부문의 공공 수요 부문에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제대로 엮여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중앙에서는 각종 이제 우선 구매하는 거 인증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조달 행정이라는 거는 그런 이 선언적인 의미보다도 실제 일선기관에 집행을 하면서 스펙이 제대로 나와주고 어떤 절차로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나중에 감사도 안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산만하게 돼 있고 실제 구매를 하려면 찾아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각 부처가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조달청에서 녹색 제품 구매 요령 법에 있지만 일단 요령으로 해서 다 이게 받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싱글 윈도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녹색 기술과 같이 개발 속도가 이게 굉장히 빠른 분야, IT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분야는 정부가 스펙을 정해놓으면은 시장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펙 정해놓은 상품을 구매하면 이미 그 시장은 그 상품은 시장에 퇴출되는 단계에 와 있는 그래서 실제 기술 개발 유인하는 데는 의미가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매할 기술을 1, 2년 후에 할 거를 미리미리 예고를 해주자.
그래야 업계도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런 기술 개발이 돼야 우리 전체 산업 발전도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술 구매 예고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 그 회계재대과에서도 그 적절히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관계부처도 다 이게 협의돼서 이렇게 가게 됐고, 또 실제 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뭐 행안부에서 이제 이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다 공급해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 설계들은 그렇게 됐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조달청은 이제 계약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현실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저희가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중앙부처에 이제 건의를 해서 정책이 그 현장하고 정책 위반자의 의도하고 같이 맞춰가도록 이렇게 그 갭을 좁혀나가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이번 그 방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하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건 워낙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몇 가지로 우리 그 경제 운영 계획 할 때 이렇게 준비하듯이 참고 자료도 하고 설명 자료도 안건도 있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참고 자료를 제가 봐도 또 읽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작성하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조달청 구매국장입니다. 구매국장하고 이 회계제도과장, 아마 조달청 구매하고 관련된 거는 직접적으로 그 부천 집행하고 관련되는 거는 좀 우리 구매국장한테만 물어봐 주시고, 또 이 회계제도 관련된 거는 재정부, 국가계약법 관련된 사항은 재정부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질문해 주시죠. 간단한 거 그냥 질문해 보고 싶은데, 탄소 캐시백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은 공공에서 그걸 도입했을 경우에 그럼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포인트요? 예. 포인트는 이제 저희들이 그 탄소 캐시백을 그 운영하는 기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 탄소 캐시백을 통해가지고 그 물품을 산 기관한테는 이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 구매 기관에서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구매기관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탄소 캐시백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이제 이 물품은 구매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이제 그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해 주시죠. 예. 그러는데요. 그 빔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조달청이 일괄 대행하는 건축공사에 한해서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설명해요. 왜냐면 제가 이 밑에 직원들한테 어찌나 어렵게 설명하는지 이 보통 일반인이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빔 기법이 설계하면은 이 3D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이렇게 배치돼서 입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건물을 이쪽으로 배치하면 갖다가 옮길 수도 있고, 어디 클릭하면 거기에 들어간 부품 기자재 내역도 쫙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빔 기법을 활용하면은 에너지 측면만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된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빔 기법을 통해서 하는 이 설계 기법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그 설계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한 2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공사에는 이 설계비법을 도입하면은 설계비가 코스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30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건물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법을 그러면 일단은 1단계로는 또 300억이 꼭 적정인지도 모르니까 한 500 정도로 이상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조달청에서 맞춤 서비스 하는 이 건물 여기에 우선 적용한다 이 얘기는, 조달청에서 지금 이 설계해서 뭐 이런데 청사 이런데 주로 그쪽에서 이렇게 설계 입찰 요청을 할 때 자기네들이 희망을 다 담아서 설계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오는 게 조달청에다 설계에서부터 나중에 시공, 감리, 뭐 사후관리까지 일괄해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탈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조달청 앞에 있는 이 도서관 건물, 그런 게 이제 토탈 서비스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설계에서부터 모든 걸 조달청이 책임지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빔 설계를 도입할 수가 있죠. 조달청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 시범적으로 우선 금년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이게 가능한지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부터는 5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이 빔 기법으로 해서 에너지가 최적화되는 그런 설계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족한 거면 이제 여기 우리 구매국장한테 물어야 됩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죠.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물론 자료에도 보니까 그 대중소기업 간 기술 수준 차이로 6개월간 유예한다고 했는데, 단지 6개월로 이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조달 시장이 또 중소기업의 또 최대 판로일 수도 있는데 좀 피해가 더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거 좀. 저희들이 이제 최소 녹색 기준 제품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기청이라든가 관계되는 그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소 녹색 기준 제품을 선정하려고 하는 물품이 그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이걸 충족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봐가지고 한 6개월이면 도달할 수 있느냐, 1년이면 도달할 수 있느냐, 요거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그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도 거기에 중기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년 1월 달에 한 것은 이제 6개월을 줬는데, 이제 품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추가로 더 하면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거는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의 그 여력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기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이 조달청에 가보니까 이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하고 다른 게, 그런 접근 방식이 다른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할 때 탑다운 방식이에요. 이를 가야 될 종목적 골이 있으면 거기에 발상을 이렇게 하는데, 조달청은 항상 바텀업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면은 어떤 그 낙찰이 됐더라도 실제 기업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게 계약이 체결도 안 되고 이행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 계약 주무 기관으로서 큰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달청에서는 모든 제도할 때 그 업계하고 같이 논의해서 정하는 게 그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업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수준,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수준, 이거보다는 한 단계 조금씩 높여서, 원 클릭씩 높여서 이게 간다는 얘기지, 이게 동떨어지게 해가지고는 계약 집행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현재 있는 그대로 놔둬가지고 기술 개발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단계씩 올려가는 그런 거를 이제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래 하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조달청에는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끝내줘야 뭐 이러지. 저기 더 질문 이상 하나 그 질문이 없으시죠? 네? 하나만. 예. 자꾸 저만 해서 죄송한데, 기대효과에 그 공공 녹색 시장이 그 작년 3조 원에서 2013년 6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이러면 예산의 부담이 늘어나는 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예산 절감이 효과된다고 그러지만, 뭐 LED가 뭐 당연히 이런 일반 형광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가가 워낙 높고, LED 사용으로 인해서 전기 사용이 감소해서 생기는 그런 걸 기대하려면 뭐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 장기를 갖다 대략 몇 년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 6조 원으로 확대되면은 또 앞에 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비즈니스 유즈얼보다 뭐 한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얼마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기대 효과 측면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매크로로 돼 있고 순환은 마이크로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질문에 답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3조에서 6조로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예산을 고려한 게 아니고, 예산도 어차피 이제 투입이 늘어나야 되겠지만은 조달처의 구매가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을 때 구매가 늘어나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또 전체 공공 구매 이 비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타겟팅이 지금 10년에서 13년까지는 매년 이제 3%씩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색 분야는 지금 그렇게 추세적인 증가 플러스 정책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2009년, 10년이 증가할 때는 굉장히 빠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빠르게 갈 수는 없지만 에버리지로 볼 때 약 6.2% 정도는 성장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기존 것이 6.2% 성장이 되는데 또 새로이 들어오는 거, 이번에 이제 기술 인증을 해주고 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일반 제품이 이제 녹색 제품으로 이제 재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녹색 제품으로 이제 재분류가 돼서 그쪽에 이제 통계상으로 이제 구매량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구매가 일반 제품 지금 구매하던 게 녹색 제품,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녹색 제품 하나가 더 구매되는 게 아니고 이건 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냥 뭐 이렇게 늘어갔다 해서 3조, 6조로 되면은 예산이 3조 늘어나는 게 아니고 대체될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는 아마 우리 예산 증가율 수준 범위 내에서 이게 다 머물 걸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몇 년 되면은 이게 뭐 효율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뭐 LED 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항상 전제가 현재의 전기료 수준이라면은, 그리고 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몇 프로 이렇게 발생한다면은, 그리고 현재 이 형광등 하나의 가격이 얼마고 이 LED 등 하나의 가격 차이, 그거를 현재 금리로 환산할 때 몇 년이면 이제 이 똔똔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너지 가격도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 불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청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가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답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최소 녹색 기준 적용 제품이 현행 17개라고 했는데 올해 30개까지 늘린다고. 네, 금년 말까지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선정이 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업계하고요 조사를 하고 있고, 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나머지 13개 품목도 추가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충 품목들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있다 정리가 되면 이제 그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